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이명대군 이구와 영대군 이염에게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화산군 권반을 복직시켰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어서로 팔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를 나라에서 정한 법령은 기필코 봉행하는 데 있으니 관직을 맡고 관을 다스리면 혹시라도 어김이 있을런지 항상 살펴야 한다. 비록 임금을 돕는 것이 적을지라도 마땅히 부지런히 법을 받들 것이니 이것이 조정의 큰 강령이며 신자의 큰 의리이다. 요즘 들으니 감사와 수령 가운데 형벌을 잘못 쓰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귀에 들리는 대로 추국하도록 경계에 힐책한 바 있다. 그 나머지 작은 일들을 어찌 다 조율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궁국의 중대한 일에 이르렀어도 조병 시위를 보내지 않는 자도 있으며 병기를 법식대로 만들지 않는 자도 있으며 농상을 권장하면서도 백성들을 부려서 사사 이익을 경영하며 공수라고 핑계하면서 그 태반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공사가 쌓였으나 아무 까닭 없이 날마다 취하여 아전은 그 수령관원을 속이고 수령관원은 감사를 속이나 감사는 우매하여 예에 따라서 구차스레 세움만 보내며 출척할 때에는 검문세가에 아부하여 사정을 쓰고 진을 사열할 때는 사냥에 미쳐서 유를 패하고 연곡 아래에서는 아첨을 바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일을 예로 든 것인데 나머지 작은 일들을 여기 포함시킨다. 미세한 것을 예로 들면 지리산 아래 7, 8 고을에서 약을 뿌려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 같은 따위이다. 말은 작은 것이라나 그 실상은 큰일이다. 바로 여름철을 당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산초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어서 가루로 만들어 냇물에 산포하는 것이 어찌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이겠는가. 오로지 수령과 감사들의 구복의 욕심일 따름이다. 탐호하여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그 천방에서 관계한다면 변모가 다 손상하여 여러 백성들이 호미를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추수할 수 없음을 볼 것이요 양식을 메고 산으로 들어가서 처자들이 도둑을 만날 것이요 해마다 연달아 캐내고 벗기면 양목의 종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말은 적어도 일은 큰 것이다. 이것도 또한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임금의 길을 기무거리로 신여기고 뻔뻔스레 행하면서 꺼리끼는 바가 없는 짓이니 그 만류를 보고 그 본정을 알만한 것이다. 이제부터 감히 이와 같이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자행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 죄만 벌주지 않고 그 뜻도 벌줄 것이다. 다시는 이미 범한 과실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를 삼가하고 일심으로 법령을 받들어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연곡은 임금의 수레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직산 백성 박석숭의 누이 은비와 사통하여 어린 아이를 낳기에 이르렀는데 은비가 또 그 정적을 인멸하고자 하여 낳은 어린 아기를 유기하였으니 율이 모두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현감 우수로가 교지까지 받은 사건을 제때 결단하지 않았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우수로를 파직만 시키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5일 정명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원을 취재할 때 소문, 장자, 화방, 소화, 약정, 직결, 창진집, 상한유서, 외과, 정료, 부인, 대정, 산서, 직지방, 동인경, 대전, 본초로, 강에 임하되 찬도, 맥경은 배강하며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동인경을 배강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5일 정명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여러 고을의 전세를 받는 공리의 상은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국대전에서는 공세를 수납할 때 무릇 여러 관사의 해당 용지는 매 1두에 5장이고 10두에 2권이고 10권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관리들이 숫자 이외에 함부로 더 수납하는데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면 비록 죄를 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추액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뒤에도 만약 전과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공리가 와서 그 고하도로 허락하고 그 즉시 파출하게 하소서. 또 쌀을 되질할 때에 청컨대 매 휘마다 남는 쌀은 볼로의 석에다 도로 넣고 모자라는 때를 당하거든 다른 석의 쌀을 가지고 옮겨 넣게 하되 만약 또 부족하거든 그때에 휘 외에 마당에 떨어진 쌀을 가지고 옮겨서 숫자를 보충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이조 참판 권기가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대행 황제의 존시를 올린 것을 할애하고 아울러 채단의 표리를 하사한 것을 살해하였다. 그 할애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대통을 크게 이어받아서 능히 효사를 돈독하게 하시고 전대의 광명을 성하게 드날리어 이에 이전을 거행하였습니다. 종묘 사직의 경사를 넘치게 하니 보천 솔토에서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공경스럽게 생각하건대 덕은 요 임금의 광명과 걸맞고 지성은 순 임금의 사모보다 넘칩니다. 칭호를 높임이 크고 아름다운 호를 받들어 추승하고 천부의 사랑은 오직 어버이에게 있으니 여러 마음의 열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강구하시니 진실로 여러 사람의 칭송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이 외람되이 용렬한 자지를 타고 나서 비로소 성대한 시대를 만나 동쪽 물가의 땅이 증거가 떨어져 있어서 비록 부추의 반열에 길이 막혔으나 북극이 하늘에 임하시어 정을 갑질이나 연하에 펴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신심이 지극히 효성스러우니 훌륭한 칭송을 크게 더 날립니다. 토이가 매우 미천하나 에우라지 하례하는 정성을 보입니다. 삼가 황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20일, 황하승열장, 만하승열장, 잡지하승열장, 인삼 100건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메마른 땅에서 나왔고 양공이 제조한 것이 아니니 어찌 여정의 의물에 합하겠습니까마는 다만 헌근의 정성을 헤아려 주소서 하였다. 사례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돌보심이 우악하고 융성하니 특히 은총과 하사를 더하였고 어진 은혜를 크게 입으니 다만 감명만이 더합니다. 뼈에 새긴들 잊기가 어렵고 마음에 맹세하여 갚기를 도모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다행히 밝은 세상을 만나서 외람되게 패봉을 지키면서 특별만큼도 도움이 없으니 에우라지 의무를 많이 바치는 정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난이게 돈독하시니 문득 분수에 넘치는 반사를 입었습니다. 커다란 사은이 이와 같은 정대에도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는 대개 선성의 사랑하고 어루만지시는 뜻을 이어서 미신의 솔직하는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를 엎드려 만나 더드려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하사를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조조모모에 항상 협광의 마음을 가지고 자자손손이 길이 수이의 교화를 입고자 합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천자께서 먼 곳까지 반사를 주시니 특별한 총애와 우악을 입었습니다. 토이가 비록 박하나 에우라지 감사하는 정성을 표할 뿐입니다. 삼가 황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30일, 황하석 20장, 만하석 20장, 잡채화석 20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품질이 정하지 못하고 물목도 넉넉지 못하니 어찌 여정을 채우기 합당하겠습니까마는 다만 흥건의 정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였다. 황태우의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만화석 10장이었다. 여정은 황제의 정원에 제후의 물건을 보내어 진열하는 것이 여정지실이라고 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통사 장자도를 보내어 피로되었다가 도망쳐온 중국사람 진영손을 안동하 요동으로 가서 풀어주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내시부사 이중건이 왕명을 받들고 한강에서 만호석을 주었는데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드디어 여흥에 이르러 폐를 끼치는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형조정랑 김관을 보내 안핵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오고에 북소가 무너져서 숙직하던 군사들 가운데 압사한 자도 있었고 부상을 입은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만 도로기만 걸치고 북문 밖으로 건너 나가니 수기하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미쳐 따라가지 못하자 임금이 노여 이를 일책하였다. 천유가 진동하니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친히 스스로 감독하여 돌아보고 죽은 자를 거두고 부상한 자를 약으로 치료하였다. 임금이 처근하게 여겨 눈물을 흘리고 날이 정오가 되도록 아직도 수라를 들지 않았다. 그때 비가 그치지 않았으나 중궁이 틈을 타서 사람을 시켜 향온을 들도록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시체를 보고 술을 마시는 일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것이니 울리지 말라 하고 서원군 한개미와 동부승지 윤필상에게 명할 부상한 사람을 구류하게 하고 나서야 환궁하였다. 이보다 앞서 북소가 기울어져 위험하였으므로 성공 판감 이종현이 감독하여 수리한 지 10일이 채 못되어 무너지니 이종현은 의금부에 하옥하여 공문하게 하고 도지모 심안의 김교 부장 김조 강의 내의 유원로 등도 또한 늦게 가서 구원하였다고 아울러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법가를 준비하여 모화관에서 조칙을 맞이하고 돌아와 경복궁 건정전에 우러러 조칙을 받았다. 그 조칙에 이르기를 넓게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께서 천명에 크게 응하시어 비로소 제 업을 열고 생민들의 주인이 된 지 몇백 년이 되었다. 여러 성인이 서로 계승하고 그 뜻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하시었고 무언가 문덕이 전대에 덧던 바에 이어서 빛났도다. 우리 황고 황제 대에 이르러 정치를 널리 펴신 지가 지금까지 20년이 되었는데 두터운 덕과 깊은 인정이 명나라 만세 끝없는 복조를 넘치게 하시다가 불행히 문득 세상을 버리시고 유명으로 신기를 나와 같은 자의 몸에 부탁하시었다. 돌아보건대 애구가 바야의로 성한데 어찌 갑자기 차마 왕위를 계승하겠는가. 그러나 친왕과 문무의 여러 신하와 군민과 기로들이 여러 차례 표문을 올려 자리에 나아가기를 권하는 정성이 간절하고 뜻이 굳었으므로 짐이 부득이 우러러 유명을 따르고 구보 여정을 따라서 정월 22일에 천지와 종묘와 사직에 삼가고하고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였다. 스스로 생각건대 양박한 사람이 회포를 길이 굳건하고 아름답게 가지기를 힘쓰고 중외에 친하고 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지극한 도리에 따르고 오직 공경하는 마음만을 지니고 오직 정성스런 뜻만을 세우고 오직 인의만을 행하고 오직 옛 훈계와 이루어진 법에 이에 정치에 이룩하여 우리 억조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자 한다. 내년을 성화 원년으로 하고 천하의 대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한다. 채원 거정하여 마땅히 경세의 규모를 넓히고 정령을 발하고 인정을 베풀어 보천의 은혜를 내려주겠다. 종실 친왕과 문무 헌신의 힘에 의지하기를 바라니 한마음으로 덕치에 협조하고 함께 그대들 일에 부지런하여 나의 지극한 다스림을 도울지어다. 중해의 조서를 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라 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짐이 공경히 천명에 응하여 대통을 이었으니 마땅히 언택을 펴서 넓게 다방으로 미치게 할 것인데 한며 왕국은 대대로 충정을 돈독히 하였으니 하사의 의무를 당연히 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정사, 태복시 승, 김식, 중서 4인 장성을 보내어 조칙의 유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고 아울러 왕과 왕비에게 패백 문금을 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도록 하라. 짐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예를 가지고 의에 복종하여 더욱 변방의 정성을 굳게 하고 함께 태평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왕에게 유시한다. 저사 10필, 금 4필, 채견 10필, 왕비에게는 저사, 채견 각 6필, 금 2필이다 하였다. 임금이 김식 등에게 이르기를 만리의 먼 길에 대인들이 수고하였습니다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성왕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니 친왕께서도 상사가 아직 미치지 못하였는데 기국에서도 대대로 조정을 공경하여 섬기었고 지금 전하께서 더욱 삼가 사대 하시기 때문에
천자께서 이런 상사가 있은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황제의 하사를 받으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김식 등이 말하기를 노상에서 잇따라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시고 주시는 물건도 겸하여 이러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정성을 표할 것입니다. 표한 것뿐입니다 하고 그대로 앉아서 다례를 행하도록 청하였다. 김식 등이 나가고 임금이 홍례문까지 전송하였다. 왕세자가 먼저 태평간에 나가서 상회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인상군 홍윤성 도승기 노사신에게 명하여 문안하게 하고 임금이 뒤따라 태평강에 이르러 하마연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니 김식이 임금에게 먼저 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빈객과 주인의 예가 이와 같을 수는 없으니 청컨대 먼저 드시오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주량이 본래 적으니 많이 마시지 못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첫 잔을 사양하십니까 했다. 김식이 양을 줄여서 마시기를 청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장승도 또한 사양하자 임금 말하기를 예로는 대인이 먼저 마셔야 합니다 하니 장승도 또한 능히 다 마시지 못하고 사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대인의 주량은 정사보다 크다고 합니다 하니 장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주량이 적으니 또한 술을 줄여서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왕세자 이하가 술을 돌리고 제8작에 이르니 김식 등이 말하기를 노상에 있을 때 장맛비가 연을 내려서 길이 진흙투성이었는데 하늘이 전하의 성의를 돌보아 조서를 맞이하는 날 천을이 활짝 깨이고 예의가 어그러지지 않으니 우리들이 10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매우 기뻐하오 하였다. 잔치가 이미 끝나자 황궁하여 도승지에게 명하여 김식 등에게 아청면령 단령 면포달령 각각 하나, 초록면주 겹타포 각각 하나, 홍면주 남요선 겹천리 각각 하나, 백초쌈 각각 하나, 백적포 한천리 각각 둘, 백녹비화 전일투회 각각 하나를 주니 김식 등이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 하더니 끝냈다. 나중에 다 받았다. 양박은 얼굴의 생김이나 마음이 분더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또 채원거정은 임금이 즉위하는 초기에 원나라 즉 선을 본받음으로써 근본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곧 왕년을 원년이라고 쓰고 1월을 정월이라고 쓰는 춘추의 필법에서 나온 것이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5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이날 경내에 사유를 내리었는데 그 사유문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천지의 돈은 만물을 길러주므로 태초로부터 오로지 인해하는 마음에 전일하고 제왕의 정사는 사방을 무수하므로 처음 정사를 펼 때 더욱 관대한 언제를 베푸는 것이다. 십행이 탄강하니 억조의 신민이 두루 기뻐한다. 엎드려 반강하신 조수를 보건대 지금 바야흐로 홍도를 밝히는 초기에 특별히 자식처럼 사랑하는 큰 은혜를 베풀고 드디어 계사를 반포하여 접강에까지 미치니 어찌 관용을 베푸는 인정을 본받지 않겠으며 유신의 교화를 다시 우러러 받들지 않겠는가. 이달 14일 새벽녘 이전의 범죄에서 다만 강도를 범한 이외는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천심을 받들고 사회를 한 집으로 보고 사유의恩전을 두루 베푸니 황제의 가르침을 펴서 한나라를 보호하여 길이 태평 형통한 다스림에 이르도록 한다 하였다. 홍도는 나라의 큰 계기요 계사는 짐승에까지 미치는 사유의 은혜이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5월 1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아이정 부치관 도승지 노사신을 보내어 태평간에 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5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에 거동하여 이길연을 베풀었다. 술이 반쯤 돌자 임금이 관번 박원형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에게 안구마 각각 한 별씩과 동연 노구 자연석 각각 한 벌씩과 우선 각각 한 자루씩과 유지석 각각
2장씩을 기증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만약 조정의 의리로 본다면 비록 조그만 물건이라도 의리상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하의 성의를 감히 헛되이 욕되게 할 수 없으므로 안구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 등이 이미 작은 물건들을 받기로 허락하였으니 작고 큰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받으시오. 하고 또 영의정 신숙주를 시켜 청하기를 큰 것을 따져서 말한다면 바다에 이는 파도의 한 물거품 같은 것이요 작은 것을 따져서 말한다면 틀끌 하나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사신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즉시 전처럼 살해하기를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후 세조 10년 5월 1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처음에 충청도 진천현 굴암사의 중 성경 등이 관에 고하기를 중처이 요여가 상해와 더불어 수바퀴 놀이를 하다가 이날 도끼 낫으로 상해를 죽였는데 현감 남측이 그 정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처이 요여의 공사에 의하여 살인으로 단정하였습니다.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처이가 억지로 공처를 받았다고 상소하니 임금이 성균 주부 정옥경에게 명하기를 중처이가 상해에게 아무런 묵은 감정도 없으면서 그를 죽였다. 또 비록 죽였다고 하나 장일 한 대도 맞지 아니하고 자복하였다니 그럴 리가 없다. 처이도 또 말하기를 도끼 낫으로 흉포한 짓을 하였다 하니 남쪽조 처음에 조사 징험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고에 의하여 급히 가두었고 관찰사도 또한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문하였으니 모두 옳지 못한 것이다. 내가 가서 속히 다시 군문하라 하였다. 수바퀴는 힘이 센 장사가 역사가 손과 손을 쳐서 서로 승부를 겨루던 놀이이다. 일본의 스물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명나라 사신의 하마연에 물품이 풍족하지 못하였고도 대소 수라도 또한 심히 간수하였는데 예조 정랑 조안정 주하랑 이길보 등이 능히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추액하여서 아래고 사축 소유 관리도 아울러 추액하라 하였으나 곧 용서하였다. 사축소는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강릉들에 나아갔다. 영의정 신숙주 주하의정 구치관 도승기 노사신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때 북수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15인이었고 부상한 자가 40인이었는데 임금이 명하여 죽은 자에게 쌀 10석을 주고 10년간을 복호하게 하였고 부상한 자에게는 쌀 3석을 주고 2년간을 복호하게 하였다. 이어서 이번의 번상은 모두 3차로서 번상을 교대하여 쉬어야 할 자가 10여인이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내전으로 불러서 술을 먹이고 물건을 하사하여 보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정사 김식이 소죽병풍을 그리고 아우러 시를 지어 그 위에 써서 박원영에게 주비니 박원영이 아뢰었다. 임금이 화공에게 명하여 그 그림을 모사하여 채색하게 하고 또 문신에게 명하여 운에 의하여 화답하게 하였다. 김식이 시에 능하고 또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고 또 8분의 전서 예서를 잘 썼다. 부사 장승도 또한 시에 능하였다. 그러나 김식이 나이가 늙고 성질이 탐호하고 비루하여 비록 자기 집 안에 썼을 유동기명까지도 또한 청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며 반드시 얻은 뒤에라야 그만두었다. 그러나 장승은 물건을 요구하지 하고 찾는 것이 김식에 비하여 덜하였다. 8분은 예서 2분과 전서 8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의 글씨체이다. 중국 한나라 최옹의 창작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관반에게 전지하기를
사신의 연동이 비록 소소하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뢰어라. 또 사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보다 앞서는 중국 조정의 대인들이 오면 대개 모두 공자의 문묘를 배하라고 또 한강을 유람하였는데 지금 대인들께서는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 만약 유람하고자 한다면 다만 한강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는 강산의 아름다운 곳을 그들이 마음대로 유람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간에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사신이 6월 초 3일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 금일 사무를 바치려고 하였으나 관반 원영이 말하기를 그늘에 전학해서 반드시 양대인을 뵙기를 청할 것이니 그날 친히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 하니 말하기를 좋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 김식이 물건을 청구하는 글을 손수 써서 영접도감에게 부탁하니 영접도감에서 그것을 아뢰었다. 그 중에 도자 100여 자루와 촛대, 시고, 궁전 등 무릇 자기 욕심나는 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부사 장승도 또한 요구하는 물건이 약간 있었다. 관도한 박원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기물의 체제는 중국과 완전히 다르니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전하에게 아뢰 수 없습니다. 아니 장승이 굳이 청하기를 다만 아뢰기만 하십시오. 만약 공장이 어떻게 만들는지를 알지 못하거든 나에게 와서 지시를 듣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박원영이 이것을 아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김식 등이 관반에게 이르기를 계곡에서는 무슨 어막을 씁니까? 하므로 말하기를 악을 씁니다 하였다. 박원영이 종이 만드는 법을 물으니 정사가 대답하기를 보통 쓰는 황지는 눈죽엽과 상피를 섞어서 만들며 조칙을 쓰는 백지는 순전히 상피만을 사용합니다 하니 임금이 조지소에 명하 이것에 의하여 시험해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성균관에 나아가 알성하고 마침내 명륜당에 들어가서 사신은 북벽의 자리를 정하고 가간관,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은부원군 정장손 등은 동벽의 자리를 정하고 행참지 중추원사 이변, 인상군 홍윤성, 관반 박원형, 윤자은가, 중추원부사 서거정, 예문제학, 이승소, 도승지, 노사신, 우승지 이파가 서백의 자리를 정하였다. 대사성 이우, 이하와 유생들이 재배하고 나가니 김식 등이 말하기를 만약 유생이 두건 체제를 바꾼다면 중국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어제 말한 악은 무슨 까닭으로 연주하지 않습니까? 하므로 말하기를 악은 대제가 아니면 연주하지 않습니다. 하니 김식 등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아뢰기를 여러 곳에서 사신을 보내온 외인들이 명나라 사신으로 인하 여러 달 동안 포구에 머물면서 양료만 쓸데없이 허비하는데 지금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날이 임박하였으니 청컨대 소재한 고울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서울로 올려보내어 접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함기도 병마 도제제사 강순이 회령 절제사 이시애의 전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달 5월 11일 올영앞 동창의 아우 동충야와 이만주의 관아 왕시을두 등이 와서 고하기를 듣건대 대국에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한 적을 토벌하는데 우리들은 비록 적에게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같이 공격 토벌을 당할까 두려우니 즉시 귀순하여 나가서 성상께 입주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므로 이 시애가 이르기를 너희들은 아무런 공도 없으니 변장이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또 대답하여 이르기를
지금처럼 날씨가 무더운데 먼 길에 정을 다하여 와서 기순하는데 제때 입도하지 못하니 몹시 실망하는 바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어스로 회유하기를 더욱더 군사를 정돈하여 입공할 계획을 세우고 대명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상군 세조 10년 5월 25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종춘이 태평간에 나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하니 장성이 통사 장유성에게 이르기를 장령이 나에게 이르기를 조선의 명기 자동선이란 자가 있다는데 누구입니까? 하므로 장유성이 말하기를 기생이 연회의 날 번갈아 오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승경원 열의 이수지가 대장 김귀생의 딸에게 장가들어 7, 8년 동안 동거하여 자녀가 있었는데 경진년에 무과에 겁제하여 벼슬을 옮겨 울진 현령에 임명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무릇 고신을 내는 자는 사조를 갖추고 아울러 처의 사조도 기록하여 대간에 바쳐야만 석용되었다. 이때 이수지의 처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처가 없다고 말하였다. 헌부에서 이를 hir난하자 이수저가 곧 자복하니 바로 파출당하였다. 이수지가 곧 상언하기를 장가들었던 김귀생의 딸은 바로 첩이고 처가 아닙니다. 하므로 사건을 형조에 회부하여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니 형조에서 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수지가 겨우 이전을 면하자 그 처의 천한 가계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곧 말하기를 처가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그 야박한 행동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거대 고신을 돌려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승무는 도제조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이번 사은 문서를 봉하여 쓰는데 필요한 배가 모두 거칠고 나빠서 쓰기에 알맞지 않으니 경건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장흥국, 승공감 관리들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김식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기국의 배를 짜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절동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대가 기계를 가지고 오라 하므로 통사가 말하기를 관반에게 고한 다음이라야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호랑이가 녹양 목장에 들어와서 말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녹양평에 거동하여 호랑이를 잡고 저녁 때 황궁하였다. 멍청한 호랑이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7일 김용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김식이 청소 저자 30필 청소라 16필을 바치고 장승이 제색 저사 38필 나 10필 사 12필을 바쳤다. 임금이 건정전에서 잔치를 하였는데 임금이 술을 돌리니 김식 등이 자리를 피하면서 사양하기를 전에 여러 잔치에서 저희가 먼저 마셨으니 오늘은 전하께서 먼저 마시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바로 내가 초청한 것이니 더욱 먼저 마실 수가 없소이다 하였다. 임금이 박원형을 시켜 김식에게 대나무를 그린 족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대인께서 그림을 좋아하고 시에 능하시기 때문에 화공을 시켜 대나무를 그리게 하고 문사가 시를 지었으니 번거롭지만 대인께서 한번 봐주시오. 장차 부대인께도 아울러 드리겠소이다 하자 김식과 장승이 같이 살해하였다. 임금이 김식에게 이르기를 이 대나무는 바로 대인이 그린 대나무를 본뜬 것입니다. 김식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저희는 흰 것을 그렸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녹색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나의 작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식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두목에게 술을 주고자 하오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억지로 우기고 두목에게 명하여 모두 술을 올리게 하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중국 조정의 사객이로다 하고 드디어 술을 내어주고 이어서 명하여 동양에서 이들을 궤양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노사신을 시켜 김식 등의 유연목 각각 12자로 자연석 주칠압필 적옥구 각각 한 벌, 사필묵 적청석연 각각 한 벌, 화족자 각각 4쌍, 자문지 각각 한 권, 백지 각각 50권, 법첩 각각 6부, 도자 각각 1부, 흑쇠마포 달령 각각 하나, 백세저포 천리 각각 1부, 흑쇠마포 천리 각각 하나, 백저포 한천리 각각 하나를 주었다. 김식 등이 그림 족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절세의 그림입니다. 곽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였다. 그때 중추원부사 이변이 어전히 통사로서 느껴온 임금이 묻기를 어찌 늦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말이 피곤하여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말 한 필을 주었다. 이변은 나이가 늙었으나 뜻과 기운이 조금도 쇠약하지 않고 한의에 정통하였다. 성질이 강직하고 구부러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5월 27일 김영 두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이 하성을 명나라에 보내 표리를 하사한 것을 살해하고 겸하여 자이 황태자에게 전후를 올린 것을 할애하였다. 그 사례를 표문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황제께서 대통을 이으시고 특별히 은총과 무수를 더하시어 해전에까지 그 은혜를 입으니 어찌 부화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몸이 가루가 된들 어찌 갚겠으며 뼈에 새긴들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약한 자지로서 다행히 희대를 만나 오로지 병한의 징임에 게으르지 않을 뿐이요 일찍이 들 것만한 공효도 없었는데 응도의 처음에 먼 곳까지 품어주시는 은총이 급히 이르리라고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성사가 바야흐로 이르니 밝은 유놈의 정령하심에 강력하고 황제의 사은에 빛나게 반사하여 체등과 패백의 찬란함에 놀라워합니다. 하물며 남다른 우악한 은혜를 나누어주시고 그 은혜가 또한 저희 차에게까지 미치니 이와 같은 특별한 영광은 전대에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께서 인정을 베풀어 아울러 길러주시고 도량을 넓혀 아울러 포용하여 주시어 미신의 슬직하는 정성을 살피시고 소방의 복로하는 구의를 어여삐 여기시는 때를 엎드려 만나서 드디어 이 노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 은총과 영광을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두 마음도 세 마음도 품지 않고 더욱 제후의 도리에 경건하겠습니다. 만년 억년이 되도록 항상 황제의 수령을 축원하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사왕이 보조에 응하여 크게 총훈을 베풀었으니 삼가 비박한 의무를 바쳐서 에우르지 감사하는 정성을 펼 뿐입니다. 삼가 백세저포 50일 흑쇠마포 150일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지화석 20장 인삼 1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물목이 매우 적고 제조도 또한 소홀하니 어찌 내 땅에 간직하시리라고 바라겠습니까마는 다만 중심의 간절함을 표하고자 합니다. 삼가 자이 황태우 폐하에게 진언하는 예물로는 홍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20일, 만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삼가 황태우 폐하에게 진언하는 예물로는 홍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20일, 만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하례는 표문에 이르기를 영서가 빛나게 이으시고 편안히 모 위에 삼가 다르시니 효무가 자모에 돈독하여 그 호를 이에 높였습니다. 이전을 빛나게 거행하고 위관이 영화를 더하시니 무릇 생생하는 사람들이 모두 관청을 돋웁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 총명이 날로 밝으시고 성경이 날로 더하시어 정의와 의리가 아울러 융성하여 양궁을 지극히 봉양하시고 예문을 아울러 갖추시어 만세의 아름다운 칭호를 드날립니다. 경사가 구소에 흡족하고 교화는 사회에 이루어집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희운을 만나서 즐거이 요기를 듣습니다. 신은 자체가 천구에 묶여 있어 준주하는 바늘에 참여하는 길이 막혔으나 마음은 자극에 달려 있어 오변의 정성을 갑절이나 다합니다 하였다.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하는데 예로 어버이를 높이는데 엄하시어 이미 훌륭한 칭호를 높이었습니다. 정은
향상하는 데 깊어서 에우라지 비박한 일물을 드릴 뿐입니다. 삼가 황새저포 15필, 백새저포 25필, 흑세마포 40필, 용문여 분석 2장, 황하석 25장, 만화석 25장, 만화방석 15장, 잡지화석 15장,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의 제조도 정하지 못하고 물목도 넉넉하지 못하니 하학 같은 도량으로 돌이키시고 또 진로 같은 미충을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황태자의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3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입니다. 삼가 황태우폐하께서 에게 진언한 물건으로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3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입니다. 하였다. 응도는 황제가 되는 것이고 욕이는 아름다운 의물이고 오변은 기뻐서 소를 두드림이며 하악은 강과 산을 말하고 진로는 먼지와 이슬 같은 작은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상권 세조 10년 5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하는데 관반 박원영 윤자운과 영의정 신숙조 인상군 홍윤성 공조판서 김수온 신종윤 이효백 도승지 노사신 우승기 이파가 참여하였다. 배를 증류에 띄우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서 술을 마시고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드디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제천정에 올라가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반쯤 돌자 사신이 자리에 있는 자에게 소를 쏘게 하였는데 홍윤성과 이효백이 짝이 되어 쏘니 매양 쏠 적마다 문득 맞췄고 그때 내금이 겸사복 등이 모두 임시 장설관으로 가서 차례로 활을 쏘았는데 화살 하나도 헛되게 쏘는 일이 없으니 사신이 칭찬하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세조실록 3상권 세조 10년 5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동지중충원사 양승지가 상서하기를 신이 거기 역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제도를 보건대 전국시대에는 포루, 송미, 역역의 세금이 있었고 당나라에는 조용, 조의 제도가 있었고 지금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양세의 세법이 있습니다. 본조에서 백성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일가의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소출을 10분의 4인데 잡세가 그중 10분의 6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잡세라는 것은 바로 여러가지 종류의 공물을 대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일국의 제부를 맡아보는데 어느 주에 어떤 물건이 대납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대납하면서 이익으로 거두는 것이 모두 몇 석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모두 부상에게 허락하여 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재화를 쓰더라도 전혀 절제하지 않습니다. 신이 되풀이할 생각해보건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나라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방수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제부의 반을 들고서 상고의 손에 맡기고서도 이미 징수하여 거두는 것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를 고찰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빌건대 한나라에서 균수, 하등, 법과 고려의 3사의 관직에 의거하여 의논에서 3사를 설치하고 전원사를 겸하게 하되 영삼사 1위는 정일품으로 하여 의정부에서 맡게 하고 판삼사 1위는 종일품으로 여러 관원이 겸직하게 하고 좌사, 우사 각각 1위는 정의품으로 하여 좌사는 호조 판서가 겸직하게 하고 우사는 다른 관원이 겸직하게 하며 좌윤, 우윤은 각각 1위는 종상품으로 하고 좌승, 우승 각각 1위는 정칠품으로 하여 모두 서반이 겸직하게 하소서. 이리하여 좌사, 우사로 나누어 좌사는 경중의 부상을, 우상은 개성부의 부상을 모두 그 장적에 등록시키고 대납하는 물건도 또한 장부에 기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며 경상도 황해도는 좌사에 속하게 하고 전라도 충청도는 우사에 속하게 하소서. 가령 면포 3필을 가지고 황금 1전을 대납할 수 있는 경우에 값을 9필을 줘서 6필을 자기가 쓰고 3필을 관에 바치게 하고 드디어 주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거두어 그 황금 1전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출연하게 한다면 그 비용이 무려 수백 필이 될 것입니다.
좌사에서 거두는 것은 10년으로 기한하여 여러 도의 장에서 보충하여 더 보태고 10년 이후에 경창의 군수로서 보충하여 더 보태며 우사에서 거두는 것은 7푼을 간경에 비용에 붙이고 1푼을 서적의 인출의 비용에 붙이고 1푼은 평안도 강변의 군사로서 옷이 없는 자들에게 주고 1푼을 기후소에 주소서. 그 일체 물건의 납부나 일석의 수조도 모두 삼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모두 삼사를 거치지 않으면 경외의 관리와 대납하는 사람은 모두 제서 유의율로서 논하고 대납하는 사람을 재산을 그대로 정물하되 그 한 반은 고발한 자에게 상을 주어서 함부로 거두는 것을 막고 그 이익꾼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들과 의논하였으나 그 불편한 것을 말하는 자도 있어서 그 의논이 드디어 정침되었다. 조용조는 옛날 조세법의 하나이다. 조는 구분 전에 새긴 세이고 용은 노역 대신에 필요고는 내는 세이다. 조는 호를 대상으로 하여 각자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던 것이다. 균전제를 배경으로 사람과 호 단위로 시행하였고 본래 중국에서 시작되어 수당 때 정비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조선조에서 이 원칙을 달았다. 양세의 세법은 당나라 특종 때 시작한 세법이다. 균전법의 붕괴에 따라 조용조제를 대신해서 제정하였는데 6월 11일 양계에 세금을 징수해 이 이름이 생겼다. 균수의 법은 중국 한나라 때의 경제 정책의 하나이다. 그 땅에서 많이 생산되는 산물을 조세로 내게 하여 시가의 폭락을 막고 그 물건이 모자라는 곳에 운반하여 팔아 가격의 평준화를 기하였다. 취련은 풀무질하여 만드는 것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태평관에 나아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연회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검누의 우물을 어정으로 삼고 검누를 옛 서연으로 옮겼다. 이때 이르러 서연에서 이를 다투니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그 서연과 검누를 어찌 조치하여 편할지 여부를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도승기 노사 신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검누는 다른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서연은 아침에 강할 뿐이니 예문간에 모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간은 바로 경연하는 곳이다. 내가 비록 경연에 나아가지는 않으나 뒤에 경연에 나가는 일이 있으면 서연이 어찌 경연과 한 곳에서 뒤섞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불가한 것이다 하니 승정원에서 합사하여 사과하기를 신등이 후일에 이와 같은 데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함부로 망령스럽게 대답한 것은 신등의 죄입니다. 서연관은 마땅히서 운관에 모이게 하소서 하였다. 금루는 궁정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누가 궁루를 말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3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환관 이득수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3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찰관 강미수, 김작을 경기에 나누어 보내어 여러 고을에 붙잡혀 있는 적인들을 국문하게 하고 이날 그 사목을 주었는데 임금이 그 말미에 쓰기를 법을 잘못 쓰거나 정리를 살피지 못한 것 같으면 죄가 없는 자를 모함하여 중죄로 논하는데 대개 형벌을 잘못 써서 취초하다가 사람을 상할까 염려된다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죄인을 조사 신문할 쯤에 매를 때리기를 엄하게 하지 않으니 실정을 밝혀낼 수가 없었고 몇 번 사유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금 중에 있는 자들이 날짜를 꼽으면서 석방될 것을 기다렸다. 도적이 성행하고 유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3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기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옛 박천군은 본래 인물이 조잔하다고 하여 혁파하였는데 지금은 민호가 날로 번성하고 노비도 장차 번성하게 이르렀으니 청컨대 다시 박천군을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3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전날 밤에 도적이 방패 이무산의 집에 뛰어들었는데 이무산이 알고 뒤쫓으니 도적이 길 위에서 칼을 빼어 이무산의 가슴 겨드랑이 쪽을 깊이 찔러 이무산이 칼날에 맞아 죽었다. 승정원에서 아뢰니 임금이 몹시 놀라며 즉시 형조 한성부 의금부 의인 낭리와 선정관 부장 진무 등에 의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성안을 크게 수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상후 세조 10년 6월 1일 대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노사신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내가 지금 병중이니 내일 명나라 사신의 전별련에는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겠으니 내일 아침 일찍 너가 태평관에 가서 문안하고 잇따라 그 사실을 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노사신에게 명하여 회봉할 흑마표를 가지고 가서 정사에게 250비를 부사에게 240비를 주었다. 김식 등이 이것을 바꿔서 살해하기를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과 바꾸니 전하의 후의에 감사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상후 세조 10년 6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노사신을 태평관에 보내어 문안하였다. 인하여 고하기를 전하께서 편찮으신지 이미 3, 4일인데 오늘 전별련에는 친히 나오실 수가 없어서 왕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먼저 이러한 뜻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이 말을 듣고 불평하는 기색이 있었다. 장성이 통사 장유승에게 이르기를 상대인이 잡되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많이 청구했는데 전하께서 이 때문에 번거롭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하였다. 노사신이 하직하고 나오는데 김식이 통사 박지를 시켜 노사신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누구인들 질병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안심하시고 조습하시고 부사의 말을 청컨대 아뢰지 마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33구 세조 10년 6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 나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전별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더끈데 전하께서 편찮으시다니 우리들이 잔치를 받아도 마음에는 편안치 못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예연이니 진실로 패할 수 없습니다. 자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인정으로 주는 물목이 너무 간략하다고 하여 친히 명나라 사신에게 주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물목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박한 물목이니 길 가는 노자에 부족할 것이지만 청컨대 사용하지 마시오. 아니 명나라 사신이 받고 이를 살해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편찮으시니 반드시 얘를 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께서 마땅히 빨리 돌아가소서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예연은 끝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노사신을 개성부에 보내고 우승지 이파를 의주에 보내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경기 황해도 평안 노관철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의 제2영을 보내니 모름지기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벽 위에다 걸도록 하라 하였다. 제2영은 제목을 정하여 없는 시이다. 세조실록 3상후 세조 10년 6월 2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진감, 고윤, 진가유의 황화집을 청하니 각각 5벌씩 주었다. 세조실록 3상후 세조 10년 6월 3일 얼리우스 첫 번째 기사 김식 장승이 돌아갔다. 왕세자가 모하관에 나아가니 김식이 편복을 입고 나오므로 장승이 사람을 시켜 관대를 갖추도록 청하였으나 김식이 응하지 않았다. 관방이 청하기를 한나라의 군신이 물건을 준비하고 장막을 설치하여 조도하면서 중화 예의를 우러러보는데 전하께서 편찮아서 전별련에 나오지 못하나 세자가 대행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존중하고 높이는 예로서는 지극한 것입니다. 대인께서 관을 쓰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김식이 노하여 말하기를 예인이 이미 끝났으므로 이미 행인이 되었으니 마상에서 한잔 마셔도 좋을 것입니다. 관대를 사용할 게 뭐 있습니까? 하였다. 관반이 제3 굳이 청하였으나 김식이 끝내 따르지 아니하였다. 장승이 홀로 관복 차림으로 모하관에 이르니 세자가 술을 돌렸다. 김식이 통사
손수 산을 불러서 세자에게 고하기를 나는 왕명을 몸에 띄었으므로 감히 조용하지 못하며 행리가 총총하여 관대를 갖출 겨를이 없으니 책망하지 마십시오. 부사가 관대를 갖춘 것은 사자를 존경하기 위함입니다. 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왕세자가 제배하니 사신도 또한 제배하고 이르기를 우리들이 정말 기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저하께서 마땅히 빨리 돌아가서 시약하여야 합니다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갔다. 관반 박원형은 반송사로 삼고 형조판서 김지를 황주에 보내고 병조판서 윤자운을 안주에 보내어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또 좌 이정 구치관 호조판서 김국광 좌승지 윤천을 보내어 벽제역에서 사신을 선위하였다. 관반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태평간이나 동평간에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이다. 정삼품 이상에서 임명하였고 접반사이다. 조도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6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명회가 종사관 이문환을 보내어 아뢰기를 이달 초 9일에 올량압 이두리와 조삼파의 아들 조거다 등이 소 5마리를 가지고 만포에 왔으므로 신이 도질제사 양정과 더불어 이두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험하고 먼 길을 꺼리지 아니하고 이런 차례 내왕하는데 우리는 남도에 있어서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니 너도 또 마침 이르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너는 일찍이 황성평으로 옮겨 살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옮기지 않는가? 나라에서 끝내 적을 풀어놓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소탕해버릴까 두렵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옮겨가 사는 것을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옮겨 이사하는 일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두리가 또 말하기를 전자에 도망해 간 칭파오는 우매하고 미혹한 사람인데 아버지 집에는 오직 이 노예 1인이 있어서 공격하다가 지금 도망쳤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모름지기 되돌려주소서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나라에서 어찌 이 한 사람을 아끼겠는가. 다만 칭파오는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하므로 이미 왕경이 보냈으니 근래 마땅히 무슨 구처가 있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구다에게 말하기를 너도 또한 일찍이 우리의 병경을 침범하였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의 아비는 어떻게 하였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일찍이 의주에서 도둑질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는 어찌 너 아비를 따라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하니 말하기를 저는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의 아비는 무슨 용고로 도둑질하였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대국에서 낭발 아흔 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낭발 아흔 부자는 죄가 있어서 스스로 주륙을 자취하였는데 이것이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핑계삼아 도둑질한 것이다. 너도 죄인인데 어찌 감히 나왔는가? 하니 말하기를 우리들이 몰래 대국을 침범하였으니 죄는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온 것은 다만 마음을 고쳐먹고 기화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의 아비는 어제 스스로 오지 않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도 마음으로 와서 배알하고 싶어 하지만 다만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저로 하여금 기순하여 대죄하게 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은 20이 분명하네. 어찌하여 소 2마리만 돌려보내었는가? 그 인구 가운데 너 아비 집에 있는 자가 몇 명이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가 몇 명인가? 고 하니 말하기를 그런 건 없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 아비가 의주에서 표략하여 간 것이 많은데 너가 어찌 숨기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저는 나이가 어림으로 알지 못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가 이미 너 아비 대신 왔으며 너 나이도 또 어리지 않은데 모두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어찌 너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너는 가라 고 하니 조구다가 황성하고 두려워하여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하기를 인구가 간 곳을 제가 마땅히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데려오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 아비가 죄가 비록 무겁다고 하나 너가 와서 기순하니 이것은 가상한 일이다. 기순하고자 하는 자는 오고 기순하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두리에게 소금과 쌀을 주니 조구다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는 지극히 무거우므로 제가 올 때 처음에는 살아서 돌아갈 뜻이 없었는데 지금 왔으나 죄를 주지 않으시니 이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날입니다. 다만 같이 온 여러 사람들은 모두
후한 은사를 받았는데 저만 그렇지 못하니 무슨 얼굴로 이 사람을 보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그에게 조금 주었습니다. 물러가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따로 나에게 말하지 않고 사물의 숫자를 줄이게 하였는가? 나는 이제부터 너와 더불어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내의원 송첨의 고신을 거두고 사헌부의 창직이 종으로 충당하였다. 그때 은선부장 이철이 병을 앓아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금이 송첨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으나 송첨이 완명을 받으려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원각사에 거동하여 창성이 심안의 이조판사 한계미를 좌상 의상의 대장으로 삼고 안요경 등 13인을 부장으로 삼아 군사들을 검찰하여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때 군사로서 역사에 나온 자가 2100여인이었고 무릇 건방 인가 200여체를 모두 철거하였다.